중앙일보 보죠. 시대 뒤떨어진 보수 국민에게 쫓겨나다. 탄핵과 대선 패배에도 변화를 거부한 보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2007년에 그 친노처럼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이후에 스스로 패족이라면서 정치권에서 퇴장을 한 친노와는 다르게 이 탄핵 이후에 친이 친박 보수 인사 중에서 정계 은퇴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러나지 않으니까 유권자가 내쫓은 것이다. 한 철학가 교수와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의 한국당은 지금 막말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개혁 보수의 구호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헤드라인 뽑아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친이 친박 그 인사들은 물러난 사람이 없다. 따지고 보면 이와 박만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도 보죠. 보수 심장 강남 대구 구태 보수 심판했다. 한국당이 강남과 송파구청장 내주고 서초구도 민주화 그 격차가 11.3%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대구구청장 8곳 중 7곳을 지켰지만 득표율이 4년 만에 67%에서 48%로 급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등 돌린 강남 보수 이번엔 한국당 도저히 못 찍겠더라. 반성을 하지 않고 막말하는 한국당에 대한 거부감이 강남에서도 역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전 구청장 비리 부패에 워낙 실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당을 찍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은 좀 이렇게 모아서 보죠. 인물 비전 없이 자멸, 보수 비상구가 없다. 말로만 성찰 혁신, 국민 신뢰 못 얻는다. 낡은 보수에 내린 퇴장 명령. 이렇게 보수의 몰락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시사인의 고재율 기자를 만났는데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강퇴다. 강퇴.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자, 어제 마감됐던 조간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이제는 인터넷 뉴스 토픽들 봅니다.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까요? 선거 참패 후폭풍이 야권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민심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보수 쪽의 괴멸. 네. 그러면서 그 책임론 이야기를 네네. 합니다.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예상대로 홍준표 대표 사퇴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은 안 했는데요. 근데 태도에서 조금 갸우뚱해져요. 허리는 굽혔는데 사과 인사는 1분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발언도 조금 비상한데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는 하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반성이나 뭐 성찰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그 나라가 누구 거냐? 네. 어디로 넘어간 거냐?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그 6.13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 첫 슬로건이 나라는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2달도 안 돼서 평서문으로 바뀐 거죠. 지방선거 패배 입장을 밝히면서.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바뀌었다. 네. 예. 그래서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하고요. 오늘 비상의원총회 열어서 앞으로 대책 논의합니다. TK에서 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경북도지사 당선인인 이철우 당선인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이거는 얘기요? 뭐 지도부를 바꾼다던가 뭐 최고위원 몇 명 얼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 자체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라는 그 자체적인 반성이나 성찰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에 앞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이쪽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네, 바른미래당은 좀 심각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 석도 못 건졌는데 그래서 대표인 유승민 안철수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내려왔어요. 네. 유 의원은 패배 원인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후에 계속된 정체성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패인을 분석했고 네. 안 의원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면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네. 그리고 딸이 학위 수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겸사겸사 떠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사정이 조금 났습니다. 기초단체장 5명 당선됐거든요. 이게 낫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역시 아주. 또 호남 지역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만 나왔는데 네. 아쉬움은 드러냈지만 그래도 희망은 봤다면서 애써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모두 대선 후보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셋 다 모두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반면 여기에 지금
대선 후보였던 사람 중에 안 보이시는 분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인데 네. 정의당은 이번에 성적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평가를 받더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가 아닐까. 숨은 승자다. 네, 심상정 전 대선 후보도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네, 제 3당이 올라선 건데요. 그렇죠. 목표했던 두 자릿대 정당 지지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9% 기록했어요. 4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 뛴 겁니다. 두배 4년 이상이죠. 전에는 네. 3.6%였습니다. 거의 3배에 육박하네요. 네. 광역기초단 단체장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광역의원은 11명, 기초의원은 26명 단성됐어요. 네. 그리고 광주 전북에서는요. 호남 기반 정당인 민주평화당까지 밀어내고 제일 야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네. 그 호남 지역은 워낙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세가 원래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됐다는 네,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단연 돋보이는 당선인을 정의당에서 꼽자면 서울시의원의 권수정 당선인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8년 만에 정의당 진보정당에서 서울시 의원을 네, 낸 거죠. 네, 아시아나 승무원이고요. 5년 전부터 여승무원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한 것도 이분 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땅콩회항 때 연대투쟁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이 축하 인사를 해줬다는데 네, 변하지 말라라는 축하 인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이 대박이에요. 네. 저도 가장 놀랐습니다. 서울시 그 시장 후보에서 녹색당 신재 후보가 정의당 후보를 누르고 4위에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원외 정당인데 말이죠. 네, 1.7% 나왔고요. 제주도에서도 녹색당 고은영 제주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위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5%. 예. 소수당의 강풍 정말 대단하죠. 눈도장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 다음에 있을 전국 단위의 선거가 2020년이거든요. 네. 총선 때 이 소수 정당, 뭐 녹색당부터 시작해서 소수 정당들의 활약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박사모, 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네네. 박사모 출신들이 민주당으로 당적 갈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겨레 기사를 조금 인용해 왔습니다. 네. 충남 태안군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가세로 당선인은요. 2016년 말까지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박사모 간부를 맡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남 양산시장 민주당 경남 양산시장의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일건 당선인도 박사모 중앙 상임고문으로 진행 경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선이 됐습니다. 네. 워낙 이번 선거가 야당 심판 색깔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정만 바꾼 것뿐인데 당선자가 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져서 조금 씁쓸하죠. 이것이야말로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씁쓸하네요. 청와대 반응은 어떤가요? 문 대통령은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 나온 것에 감사함을 전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모자란 부분은 많은데 믿음을 보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결코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입장 표명입니다. 예, 요즘 정치인들이 정말 유행처럼 이 페이스북 입장 표명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 인터뷰에서 MBC가 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MBC 취재센터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정신없이 방송 진행하면서 인터뷰 연결을 기다리던 중에 이 후보 측에서 모 여배우의 이름이나 스캔들 내용을 묻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받았고 알았다라고 수용을 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오갔던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스캔들 상대방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 이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만 묻고 싶었던 건데 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뭐 묻지도 못했고 어쨌든 간에 기자든 정치인이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인터뷰 논란에 대한 입장을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아내인 김혜경 씨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앞서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언론사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자 사전에 약속했는데 다 그 얘기만 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언짢았다. 절대 안 하겠다 약속해놓고 또 했다. 그렇지만 나의 부족합니다. 죄송하다. 이건 내가 수양을 해야겠죠. 라면서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수양이라는 게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그 공적인 전파를 이용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줘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다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 보죠. 봉하마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권의 주요 당선자들이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택했고요. 특히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23년 만인데요. 이 부울경에서 처음 지방정권 교체에 성공한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알려지고 또 어제 봉하마을을 찾은 것에 대한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아주 인연이 깊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의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었다라는 네. 점이 지금 눈길을 끄는 결과고요. 세 사람의 인연을 좀 짧게 살펴보면 이 김 당선인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 끝까지 지킨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오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 지냈고, 송 당선인은 80년대 영남권에서 인권 변호사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 맺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특히나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가 어제 박명록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이제 경남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번 그 6.13 지방선거 최고 화제의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예. PK라고 불리우는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이곳의 민심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권을 지지한 거예요. 그만큼 그 무게감도 느꼈으면 좋겠네요.